안녕하세요, 권한덕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빗접의 장석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면 전에 이 빗접이라는 부분들, 동작하는 부분들이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올렸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백골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오칠이 마감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번에는 이제 은행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이죠. 자, 안쪽은 좀 연하게 칠하고 겉에는 이제 오칠 색깔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 상태가 이제 오칠이 끝난 상태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장석을 한 번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장석은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있는 게 이제 채워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죠. 자, 얘네들은 이제 다 장석이 채워진 상태예요.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쪽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귀잡이라고 해요. 귀잡이. 아니, 감잡이입니다. 감잡이. 헷갈렸네요. 감잡이. 얘네들이 감잡이 상태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뭐 생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거멀장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 백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석 같은 경우는 백동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요, 황동도 있고, 뭐 하는 거에 따라서는 뭐 은이나 금을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뭐 모양을 내는 부분에서 예전에 은사님이 만드셨던 것들을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여드릴 텐데, 걔네들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이런 감잡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파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 있는 이런 장석들은 그냥 화려하게만 얘랑 비교하면 분명히 얘가 좀 더 화려하죠. 얘네들은 뭐 금속 부분들이 막 반짝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장석은 금방 보이는 그런 부분만, 장식적인 요소만을 위해서 장석을 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분명히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뚜껑을 열을 때 뭔가 기능적인 요소가 부족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랍이 달려 있는데, 이 서랍 또한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필요할 텐데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아주 부족해요. 근데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백동으로 만들어진 장석을 달므로 인해서 뭔가 기능적인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부분들이 이제 장석이 하는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석들은 기성에 파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대량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 규격된 어떤 것들을 만들 때는 대량으로 사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량적으로 생산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여기 크기, 그런 거에 맞는 이런 장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장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뢰를 해요. 다 만들어 놓고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치수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거를 도면화 시켜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쪽 한 부분만, 이런 다리 모양 같은 경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석 만드시는 두석장이라고 부르시죠. 두석장이라는 선생님들한테 얘네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필요하니 만들어 주십시오 의뢰를 하면 그 선생님들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으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대량으로 사서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특이한 형태거나, 아니면 뭐 전통 가구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기성으로 사서 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맞춰서 제작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장식은 기능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목적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쓸 수도 있죠.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은 분명히 화려하고 뭔가 장식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는 요소예요. 그래서 기능을 하나 달더라도 그 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기능적인 요소와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 빼고 뭔가 보완하는 요소들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나무라는 부분들을 좀 아신다고 하면 분명히 바로 와닿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런 뚜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테두리 프레임이 들어가고 여기에 나무 원목을 붙였을 텐데, 이런 원목이 붙였을 때 뭔가 이런 모서리 부분에서 나무가 수축을 하거나 팽창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이런
보완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능적인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 감잡이만 보더라도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나사를 박는다. 그 못을 박아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을 잡고 있다 보니 이 나무가 뭔가 터지거나 변형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귀잡이라고 해요. 귀잡이. 그래서 뭐 문짝도 네모난 문짝에서 이 내 귀탱이에 들어가는 귀잡이들이 쓰이게 돼요. 그런 귀잡이들 역할들도 뭐 맞춤으로 문짝을 제작을 했겠지만 걔네들이 변형이 오거나 뭔가 터지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변형들이 훨씬 더 덜 오게 하거나 그런 변형들이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뭔가 틈이 살짝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이런 장석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여기는 이 모서리 부분들이 세면으로 되어 있죠. 여기.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귀쌈이라는 뭐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가구를 하나하나 뜯어다 보다 보면 전통 가구에 뭐 붙여지는 이름들이 많죠. 문짝도 있고 뭐 아니면 천판도 있고 아니면 족통도 있을 수 뭐 족대도 있고 족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쓰이는 얘네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얘는 뭔가 천판이라고 하면 천판의 귀잡이라고 쓰이는 거죠. 문짝에 쓰인다면 문짝에 쓰이는 귀잡이, 아니면 뭐 족통에 쓰인다고 하면 족통에 쓰이는 귀잡이, 이런 식으로 뭔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귀잡이가 하나 있고 여기는 감잡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전면에 보이는 이 부분들이 하나 있죠. 여기는 자물쇠를 할 수 있게끔 여기 자물통이 하나 달려있죠. 당연히 이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널찍한 네모로 되어 있죠. 이 자물쇠의 뒤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있는 이유 자체는 이 자물쇠가 뭐 잠그거나 뭔가 기능적으로 쓸 때 얘네들이 찌거나 한 부분들을 분명히 예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바탕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쪽에 있는 널찍하게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앞바탕이라고 부르고, 얘 길게 보면 여기 뭔가 하나 달려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달려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얘가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서랍이 자물쇠를 잠갔을 때 서랍이 빠지지 않게끔 뭔가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 역할도 있고요. 얘네들을 열어 젖혔을 때 이렇게 열어 젖히잖아요. 열어 젖히면 이 문짝이 이 뒤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기능적인 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자 얘네들이 낙목이라고 하는 역할을 해요. 아니면 뭐 지지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짝을 열었을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져서 바닥에서 이 문짝이 더 뒤로 제껴지지 않게끔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낙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낙목 같은 경우는 문짝을 열 때, 이 뚜껑을 열 때 뭔가 손잡이 역할들도 대신할 수 있겠죠. 들쇠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손잡이를 하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바탕에 붙어 있는 얘네들과 이 낙목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붙어 있겠죠. 얘네들은 자물쇠를 시원할 수 있는 뭔가 고리 같은 게 달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얘네들은 배목이라고 불러요.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이 낙목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받쳐주는 부분이 하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요. 얘는 뭐 이름을 붙이자면 낙목 받침, 뭐 그 정도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 서랍이 달려 있는데 서랍을 뺄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고, 손잡이의 이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들쇠 형태예요. 들쇠. 이렇게 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옆에 달려 있다, 아니면 반다지 옆에나 뭐 장이나 농에 옆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얘를 들어서 뭔가를 옮기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딱 이름 붙여진 들쇠라는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달려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쪽에 뭐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건 들쇠 바탕.
얘는 이 들쇠가 뒤쪽에서 뭔가 모양을 낼 수 있는 바탕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앞바탕이라고 그랬죠. 얘는 들쇠 바탕. 들쇠 바탕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건 배목 바탕. 여기에 뭐 형태로 따지면 이게 이제 들쇠예요. 이게 들쇠 바탕이고요. 여기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걔네들은 이제 배목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자, 옆으로 살짝 한 번만 돌려볼게요. 자, 옆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족대 부분에 들어있는 얘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생긴 형태는 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감잡이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얘네들이 붙었을 때 보완적인 요소를 분명히 담당을 하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기능으로 들자면, 옮기다가 찧었을 때도 얘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모서리가 찌커나는 부분들을 분명히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 얘도 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족통과 이 몸통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기에도 감잡이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얘를 감잡이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뒤로 돌려보면, 자,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큰 기능을 담당을 하겠죠.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릴 때 뭔가 담당을 할 수 있는,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고요. 한번 옆으로 살짝 돌아가기 전에, 자, 이쪽이 경첩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죠. 약간 감잡이 형태로 다 생겨 있는 이 경첩이 저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자, 위쪽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것들은 여기까지만 뭔가 경첩이 달려 있다고 하면, 여기가 보완적으로 더 달려 있으면 훨씬 더 튼튼할 수 있겠죠. 뭔가 기능적인 동작을 하거나 내구성이 있어서도 이런 감잡이 형태로 얘가 경첩이 좀 더 구부러져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동작을 하죠. 자, 동작을 할 게, 아까 이게 낙목이라고 그랬는데, 이 낙목이 하는 기능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 뚜껑이 구조적으로 얘가 없다고 하면 아예 제껴져 가지고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가 뒤에서 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뚜껑이 더 열리지 않게끔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형태의 어떤 걸 만들 때는 되게 큰 요소로 담당하게 되겠죠. 굳이 짧을 이유가 없겠죠. 굳이 짧으면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 길게 해서 뭔가 기능적인 요소를 하나 더 넣어준 부분하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돌쇠처럼 생긴 이 손잡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광조정 같은 부분들이 4군데 있어요. 자, 이것 또한 형태적으로 뭔가 여기 부분이 심심하니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을 보면 이렇게 빼보면 이게 서랍에 측판하고 이 박힌 위치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나사가 하나 더 박힘으로 인해서 얘랑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통 가구에 쓰이는 이런 장석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석이라는 부분,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만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얘가 장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 장석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석 나중에 이제 현대 가구에서는 많이 배제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장석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옛날스럽다는 느낌들이 많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감잡이 같은 부분들은 이런 문양에 들어간 부분들을 많이 제외를 하고, 만약에 재미나게 쓰신다고 하면 가구에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많이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시는 가구에 한 번씩 응용을 해보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감잡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난 가구를 만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섬세하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장석을 하나하나 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